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강남의 사무실에서 붓글씨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붓글씨로 마음을 다스린다. 적폐청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박범계 위원이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의 어떤 간접 사실들,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워낙 대규모로 그리고 정권이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방증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연루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저희 입장이고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속속들이 이제 그 조사 결과들이 드러날 것이고 네. 검찰의 수사는 또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들 예외일 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일단 답변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속속 조사 결과가 드러나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박범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강남에서 붓글씨를 하고 계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이 라디오 방송에서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칼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분위기에 특히나 이제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죠 또. 네. 위원장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성역은 없다는 거거든요. 네. 정황상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구는 빼고 갈 수 없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 부분은 짚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오늘 이제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세력, 특정 인물을 겨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해소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다 그러면 지금도 누군가는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원론적으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규명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팀을 보면 오늘부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고요. 한 보도를 통해서는 탈북자 단체에서 민간인 댓글 부대에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거든요. 그렇죠. 네, 탈북자 단체에서도 동원됐고 그다음에 전직 국정원 직원들도 퇴직한 직원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네. 그 민간인 팀의 팀장 같은 것들을 맡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이렇게 동원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사이버 사령부라는 군까지 관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국정원에서 군 움직이를 한다고 군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군은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령 없이 군이 그 국정원에 바로 저렇게 협조하고 국정원 예산까지 지원받아서 움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부처를 이렇게 다 동원해서 이런 정치 공작이나 댓글 작업이나 이런 걸 했다면은 거기에는 최고의 정점 청와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것이 일반적 관측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성역이 없다는 것은 청와대 관련자들 꼭 그 이명박 대통령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하고 오히려 대책 회의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과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한 의심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저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논두렁 시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바로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그 주장과 관련한 이인규 변호사, 당시의 수사진으로서 이인규 변호사가 지금 자신이 다니던 로펌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시절이 수상하긴 하지만 너무 미묘한 시점에 가시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인규 전 정수부장은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논두렁 시계 부분은 국정원이 흘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미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실 예정이시죠? 법무법인 네. 그만둔 이유는 경영진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미국에는 가족을 만나러 다녀올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인규 전 부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다 밝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됐고 또 이인규 전 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0만 불을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거는 말하시고요. 이거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침묵을 하시게 되면 오해만 쌓일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저는 앞에 박범계 의원의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분이 지금 적폐청산위원장인데 민주당의 여당의 적폐청산위원장께서 검찰 수사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요. 혹자가 볼 때는 이거는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은 지난번에 원내대표의 말씀도 그렇고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런 적당한 자리에 있는 여권의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에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듯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을 할 때는 좀 가려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저런 보도는 오늘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마약 연루서를 제기한 방송에 대한 언론중재위 이게 네. 조정이 안 되는 걸로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재판에서 가려져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한 방송에서 마치 이인규 씨가 마약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이 나왔다. 그런데 네. 이걸 뭐 손해배상까지 소송을 통해서 가리지 말고 만약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일종의 합의를 도출해주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방송을 한 방송국에서 우리 정정 보도를 해주면 나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주면 우리는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정보도 소송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네. 이제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는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중재위에 했지만 이미 관련자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가서 법정 다툼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별건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터져나오는 이제 문화계에서의 영화까지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파문이 이어질까요? 지금 뭐 계속 뭐 저수지들이라고 하는 뭐 영화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특정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정치 자금과 관련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반대를 했던 네. 참여자들이 이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과거에는 영화를 상영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런 거 나오면 곧바로 뭐 상영을 금지시키거나 굉장히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영화 내용이 완전히 다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내용이 나올지는 확인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MBC기에 이제 나와 있던 것들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저런 것들이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요, 저는 결국 이거의 관건은 진실성, 진정성 그리고 물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라는 게 픽션이면 다르지만 다큐멘터리로 만약에 만들어서 방영을 한다고 하면 그럴 때 이제 이 내용 중에서 뭔가 사실이 다른 게 있으면 아마도 또 소송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저수지 게임이든 공범자들이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만약에 공개돼가지고 어떤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앞으로도 정치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법원이 관대하게 한다면 네. 앞으로 이 영화계의 흐름도 상당히 변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 문화계가 정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런 흥행들이 지난번 노무현입니다가 상당히 성공했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질 것인데 만약에 사실과 다른 것들로 해서 또 국민들에게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아마 벌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네. 공범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었는데 법원에서 공범자들에 해당되는 언론사 간부가 뭐 MBC 간부가 그 사회 공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그 내용들은 충분히 그 영화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수지들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음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걸 한 과정의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거고 관련자들 인터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다만 지나치게 추측을 넣거나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인규 전 부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다 밝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고인이 됐고 또 이인규 전 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0만 불을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거는 말하시고요. 이거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침묵을 하시게 되면 오해만 쌓일 것이다. 그리고 저는 앞에 박범계 의원의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분이 지금 적폐청산위원장인데 민주당의 여당의 적폐청산위원장께서 검찰 수사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요.
혹자가 볼 때는 이거는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은 지난번에 원내대표의 말씀도 그렇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런 적당한 자리에 있는 여권의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에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듯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을 할 때는 좀 가려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저런 보도는 오늘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마약 연루서를 제기한 방송에 대한 언론중재위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걸로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재판에서 가려져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한 방송에서 마치 이인규 씨가 마약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이 나왔다. 그런데 이걸 뭐 손해배상까지 소송을 통해서 가리지 말고 만약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일종의 합의를 도출해주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기관 군 움직이를 한다고 군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군은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령 없이 군이 뭐 그 국정원에 바로 저렇게 협조하고 국정원 예산까지 지원받아서 움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부처를 이렇게 다 동원해서 이런 정치 공작이나 뭐 댓글 작업이나 이런 걸 했다면은 거기에는 최고의 정점 청와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성력이 없다는 것은 청와대의 관련자들 꼭 그 이명박 대통령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하고 오히려 대책회의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과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한 의심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저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논두렁 시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바로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그 주장과 관련한 이인규 변호사, 당시의 수사진으로서 이인규 변호사가 지금 자신이 다니던 로펌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시절이 수상하긴 하지만 너무 미묘한 시점에 가시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인규 전 정수부장은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논두렁 시계 부분은 국정원이 흘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미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실 예정이시죠? 법무법인 그만둔 이유는 경영진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미국에는 가족을 만나러 다녀올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게 특히나 이제 박범계 민주당 위원장이죠 또. 위원장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성역은 없다는 거거든요. 정황상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구는 빼고 갈 수 없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 부분은 짚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오늘 이제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세력, 특정 인물을 겨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해소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다 그러면 지금도 누군가는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원론적으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규명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팀을 보면 오늘부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고요. 한 보도를 통해서는 탈북자 단체에서 민간인 댓글 부대에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거든요. 그렇죠. 뭐 탈북자 단체에서도 동원됐고 그다음에 전직 국정원 직원들도 퇴직한 직원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그 민간인 팀의 팀장 같은 것들을 맡았고 뭐 다양한 계층에서 이렇게 동원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사이버 사령부라는 군까지 관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정원에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강남의 사무실에서 붓글씨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붓글씨로 마음을 다스린다. 적폐청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박범계 위원이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이 여러 가지의 어떤 간접 사실들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3년 동안 워낙 대규모로 그리고 정권이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방증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연루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저희 입장이고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속속들이 이제 그 조사 결과들이 드러날 것이고 검찰의 수사는 또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들 예외일 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일단 답변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속속 조사 결과가 드러나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박범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강남에서 북글씨를 하고 계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이 라디오 방송에서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지금 뭐 아무래도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이게 네. 이제 뭐 칼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분위기. 그래서 자발적으로 방송을 한 방송국에서 우리 정정 보도를 해주면 나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주면 우리는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정보도 소송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네. 이제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는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중재위에 했지만 이미 관련자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가서 법정 다툼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별건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터져나오는 이제 문화계에서의 영화까지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파문이 이어질까요? 지금 뭐 계속 그 뭐 저수지들이라고 하는 뭐 영화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특정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뭐 정치 자금과 관련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굉장히 반대를 했던 네. 참여자들이 이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과거에는 영화를 상영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런 거 나오면 곧바로 뭐 상영을 금지시키거나 굉장히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영화 내용이 완전히 다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내용이 나올지는 확인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뭐 이런 것